자, 아까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바꾸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그 변성의 원인 세 가지를 갖다 정리해 줄 테니까 봐봐. 변성은 첫 번째가 열, 두 번째가 산. 열이나 산에 의해서 그 구조가 풀어 헤쳐질 수가 있어. 마지막 세 번째가 물리적 충격까지 적어놓을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란 투명한데 계란을 삶으면 허해지지? 또 계란 흰자 가지고 거품기로 막 휘저으면 허옇게 이제 생크림 만들 수 있는 거 알아? 변성된다.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막대기 휘저어봐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접힌 게. 그래서 이 물리적 충격도 영향을 주고 산이 영향을 주는 이유가 아미노산 20종 중에서 산과 염기에 해당하는 그 아미노산이 있어. 걔네가 화학 반응을 해갖고 자신의 산성 또는 염기성을 잃어.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던 게 끊어질 수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원리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열과 산과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더라. 다음에 이 단백질 종류 관련된 거 얘기해 볼게. 1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래? 20의 10승. 이게 뭔 소리냐면 10개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야? 20종. 그럼 여기는 몇 종류야? 20종이야. 여기에 19종이 아니라고. 여기 A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갔을 때 여기 또 A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니까 20의 10승이라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거를 나누기 2만 하지 마. 나누기 2 하면 안 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이 뭐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하면 10개냐? 이렇게 하나네.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뒤에서부터 J, I, H, G, F, E, D, C, B, A라고 단백질을 만들면 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나누기 2를 안 하지. 왜 다르냐면 여기 봐봐라. 아주 간단하게 요거 두 개만 봐봐. 이게 R1이고 R2지. 지금 R1은 아미노기가 남아있잖아. R2는 카복실기가 남아있잖아. 이게 뒤집어져서 이 자리가 R1이 되면 R1은 카복실기가 남은 상태야. 다른 단백질이라고.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안 돼. 옆에다 적어놔. 나누기 2 하지 말 거야. 나누기 2 하지 말 것. 그 이유는 별에다가 카복실기 하나 그려놓고 쭉쭉쭉 붙인 다음에 달에다가 아미노기 붙여놓으면 별에 아미노기 붙어있는 거랑 달에 카복식이 붙어있는 건 서로 다른 단백질. 이거 이해했지 이제? 다른 거야, 다른 거. 여기 관련해서 틀린 문제를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 틀린 거 있냐? 96? 없어? 그럼 뒤쪽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틀린 거. 7번. 아니, 여기 1번, 5번 사이에 없어? 넘어가. 그럼 뒤에 6에서 8 사이? 7번? 네. 7번. 피부 속 콜라겐이고 얘는 근육 속 단백질이래. 이게 마이오글로빈 같은데. 둘 다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다.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다 그 얘기야. 가와 안에 입체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입체 구조가 다르니까 다른 기능하는 거지. 또 너부터 맞았어요? 잘하네. 다음 핵산 파트 갑니다. 핵산 이름의 유래는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라고 해서 핵산이야. 핵에 있는 산성 물질 핵산. 오케이? 이 핵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뭐랑 뭐 있다고 들었니? DNA랑 RNA가 있거든. 자, 핵산을 이제 중합체라고 하면 핵산은 단위체로서 누가 합쳐진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쳐진 거지. 뉴클레오타이드. 참고로 헥산을 다른 말로 아까 단백질은 다른 말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잖아.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표현도 써.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걸 이제 헥산의 다른 이름이야. 폴리펩타이드처럼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산당 염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산은 DNA나 RNA나 할 거 없이 공통이야. 똑같은 인산을 써요. 근데 당부터 차이가 생겨. 당은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물질을 써.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라이보스를 써요. 하나는 디옥시라이보스, 또 하나는 라이보스를 쓰는데 그 구조적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까지 적었니? 여기까지 적었으면은 거기 보충 자료 자리 봐봐. 보충 자료 오른쪽 보시면 디옥시라이보스와 라이보스의 구조적 차이가 보여. 형광펜 침대가 다르지? 여기는 OH지만 여기는 O가 없지. O가 없어서 이 O가 산소잖아. 산소가 영어로 옥시젠인 거 알아? 그 옥시가 D, 없다라는 뜻이거든? D가 부정적두사라고 앞에 D가 붙으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너네 SNS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걸 뭐 보낸다고 그래? DM 보낸다고 그러잖아. 네. 그게 무슨 뜻이야? D, 없다. 뭐가? 메신저? 에미. 네? 에미. 네? 아니야. 그렇다고. 새로운 해석. 아무튼 D는 부정적두사로서 디옥시는 옥시 산소가 없다는 걸 의미해. OH가 특징이 있어. 산소라는 애가 전자를 잘 당겨. 전자를 엄청 당기거든. 잘 들어봐. 이거 어려운 얘기야. 산소는 기본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지. 알아? 다음 전자를 엄청 잘 당겨오기 때문에 탄소랑 공유 결합한 이 전자를 싹 빨아와. 그럼 여기 전자가 부족해지겠지. 얘도 이 OH 때문에 전자를 싹 빨아와. 그러면 전자가 부족하겠지.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곳인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전자가 풍부한 곳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를 제공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 그 전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겠다는 거거든? 얘가 이쪽에다 전자를 제공하고 얘가 이쪽에다 전자를 제공하면 기존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 그게 RNA의 분해야, 분해. RNA의 분해. 이 구조 OH가 양쪽에 있다는 거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 애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합이 끊어진다는 거지. 즉 분해가 시작될 수 있어서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야. 불안정한 물질. 왜냐하면 OH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얘 봐봐. 요 O가 아까는 공격을 했어. 여기를 전자를 주려고 했는데 여긴 전자를 못 줘. 왜냐면 산소가 땡겨가지 않으니까 전자가 부족하지가 않지. 부족하지 않으니까 얘가 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즉 안정한 상태라고. 반응이 없는. 근데 얘는 안정한 물질이야. 안정한 물질. 이런 구체적인 원리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 구조를 봤을 때 얘는 불안정한 상태고 얘는 안정한 상태니까 너는 유전 정보 저장을 어디다 갈래? 안정한 물질에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겠지.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유전 정보 저장.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핵산이 뭐였어? DNA. 그 불안정한 물질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쓴다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이게 RNA가 되는 거야. RNA. 그 유전 정보 전달한 다음에 부서져요. 설계도를 제공한 다음에 리보솜한테 주고 얘는 부서지는데 그 부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도 안 걸려.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됐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영어 해석해줄게. 핵이 영어로 뭔지 알아? 뉴클레이. 산이 영어로 뭔지 알아? 그게 ACI. 엑시드. 그래서 뉴클레이크 엑시드. 뉴클레이크 엑시드가 핵산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있는 D는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뉴클레익 엑시드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R은 라이보스를 쓰는 뉴클레익 엑시드라는 뜻이야. 알겠니? 이름만 봐도 아 얘는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구나, 안정하구나. 얘는 라이보스를 쓰는구나, 불안정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알겠냐? 다음 염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정보 저장할 때 이진법 쓰잖아. 0과 1로 정보를 저장하지? 얘네는 4진법을 써. ATGC를 써요. ATGC. 이거 물질이야, 물질. A가 아데닌,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밑에 이름 나오니까 지금 기호만 적어도 돼. ATGC로 정보를 기록한다면 RNA는 T 대신에 U 쓰는 게 중요한 거야. T 대신에 U를 쓴다. 요것만 달라. 나머지 똑같아, 정보 저장할 때. 자, 이게 DNA와 RNA의 차이고요. 얘는 유전 정보 저장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 유전 정보 저장의 기능. 얘는 유전 정보 전달의 기능. 유전 정보 전달. 라이보솜한테 전달해주는 역할. 근데 이거 하나 기능이 더 있다. 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표현이 나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 RNA 기능. 이게 무슨 소리냐면 리보솜 RNA 여기 그림을 보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라이보솜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이름을 리보솜이라고 하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그림이 좀 잘 나온 거 없냐?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군요. 오씨 뭐 없냐? 그냥 RNA라고 치면 나와야 되는데. 좀 이거 봐. 아이씨 그림이 제대로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반 애들은 나 찾아줬는데 지금도 여기다. 이게 큰 조각이고 작은 조각이거든. 리보솜 큰 조각, 작은 조각. 큰 조각에도 RNA가 두 조각이 들어있고 작은 RNA 조각에도 리보솜 들어있어. 아니, RNA가 들어있어. 리보솜 안에 뼈대 역할을 하는 RNA가 있다고. 그 RNA를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 그래서 rRNA라고 하는 거야. 예? 두 번째, 아미노산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 그림 뭐냐? 이게 리보솜이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거거든. 이게 그냥 아미노산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요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RNA가 갖고 오는 거야. 십자가처럼 생긴 RNA가 아미노산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가 있어. 아미노산을 운반한다. 운반이 영어로 뭐지? 그 트랜스퍼하는 RNA다. 그래서 tRNA라고 그래. 얘는 tRNA. 이렇게 생긴 게 tRNA가. 그 정리해 보면 이렇게 RNA가 총 3종류 있다고. 여기 mRNA. 이 mRNA가 m이 메신저야. 메신저. 전령. DNA에 있는 정보를 리보솜한테 갖다 준다. 전령의 역할을 한다 해서 네가 알고 있던 RNA가 얘야. mRNA. 얘는 뭐야? 십자가처럼 생긴 거? tRNA.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RNA. 얘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rRNA. 이렇게 해갖고 총 3종류의 RNA가 있거든. 지금 이게 그거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옆에다 적어놓자. 이게 mRNA의 기능이야. 그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게 tRNA랑 rRNA. 요 두 개 얘기하는 거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아미노산을 갖다주고 리보솜 자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그죠? 다음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 이중 나선 구조.
생김새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한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반대쪽 가닥은 또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그래서 이 사이에 연기가 4개씩 들어가. 이게 이제 DNA 이중나선 구조. 두 가닥이 같이 꼬여 있다 그 뜻이고, RNA는 그냥 단일 가닥이야. 한 가닥으로만 들어가요. 얘는 그냥 한 가닥으로 쭉 해갖고 룰루루루 이렇게 있는 거. 이게 RNA. 이 이중나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상보적 염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보적 염기성. 이렇게 상보적 염기성.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네 둘이 상보적 염기성이고 얘네 둘이 상보적 염기성인데, 해석하자면 뭐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뜻이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둘이 항상 붙어 다녀. 그냥 마치 자석의 엔드 게스로 또는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냥 닿다 보면 항상 붙어 먹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 물에다가 A를 100개, T를 100개, G를 100개, C를 100개를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겠지? 그러다가 우연찮게 A랑 T가 만나면 둘이 같이 다녀. G랑 C가 만나도 같이 다녀. 그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을 상보적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만들 때 상보적 염기성이 영향을 줘.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기 자리가 A고 여기가 T고 여기가 G고 여기가 A, 여기가 T, 여기가 G, 여기가 C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주황색 가닥은 여기가 T,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G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중나선이. 알겠니?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 게 저 뜻이에요. 응? 상보적 염기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때 A랑 T는 둘이서 이제 그 수소 결합이라는 걸 2번 하고, G랑 C는 3번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강한 결합이고 이게 약한 결합이 돼. 이거 결합 이름 뭐라고? 수소 결합. 이 수소 결합을 A랑 T는 2번 결합하고 G랑 C는 3번 결합하기 때문에 3번 결합할 때가 더 강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T 대신에 누구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U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도 상보적 염기성으로 봐. 얘도 상보적 염기성. 얘도 2번 결합하는 거예요. 됐다. A는 그 천문단이 아니에요? 그 AU가 아니잖아. 이건 아데닌, 이건 유라실이라고 하는 물질 이름이야. 1AU가 아니고. 귀엽네. 아주 귀엽구만. 자, 뒤에 밑에 부분 보면 그게 정리되어 있어. 자, 핵산 종류에는 DNA, RNA 있잖아. 중요한 것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얘는 이중나선 구조, 얘는 단일 가닥 구조. 다음에 당으로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라이보스 쓰고, 얘는 ATGC에서 T에다가 체크하고 타이밍, RNA는 AUGC에서 유라실에다 체크해. 이거 물질의 이름이 있어. A가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 U는 유라실 이름이 있는데, 이때 저 타이밍과 유라실이 다르다는 거 알면 되고, 그다음 DNA가 아까 뭐 기능한다고? 유전자부 저장, RNA는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라는 말 뜻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전달하는 기능이 mRNA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tRNA와 rRNA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저거 나오는데 뭐가? 저희 세대부터 공통과학에 M, T, 나오냐고? 나오는 용어는 아니야. 그래서 시험 안 나와. 근데 굳이 내가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게 RNA 수준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여놓은 거거든. 자, 다음에 하나 알려줄게. 이 DNA 조각이야. 여기에 A, T, G, C, C, G, T, A라고 있었다고 쳐봐. 그럼 맞은편 가닥에 T, A, C, G, G, C, A, T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DNA가 복제될 때는 이 가닥이 벌어져요. 이 두 가닥이 벌어지면서 왼쪽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들고, 즉 TACG, GCAT 이렇게 해서 한 가닥 새로 만들고, 또 오른쪽 걸 기준으로 해갖고 ATGC, CGTA 이렇게 카피를 쓴다고. 이게 DNA 복제야. 그럼 원래 두 가닥이었던 게 벌어지면서 새롭게 합성되고 세포 분열기에서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복제하는 거거든. 이건 복제고. 두 번째, 이거 또 그리려니까 귀찮은데. 복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사 관련된 얘기 해줄게. 전사. 이게 DNA 가닥이잖아. 이 중에서 한 가닥을 기반으로 RNA를 카피를 뜨는 거야. 그럼 RNA 카피를 뜨면 이쪽에서 T에 해당하는 걸 A 갖다 꼽겠지? A의 상호적 염기쌍으로 누구 꽂아? A, T, I, U. 그렇지. RNA가 6 꼽는 거야. 여기서. T 대신에 6 꼽는 거야. 그 다음에 G, C, G 한 다음에 A 옆에 U 꼽는 거라고. T 옆에 A 꼽고. 그래서 여기에 U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 U. 이게 결국 요 U가 들어가는 게 RNA의 특징이라고. 응? 그러니까 RNA를 카피 뜬 거. 얘는 DNA였고. 왼쪽은 DNA 가지고 복제한 거 적어준 거고, 오른쪽은 DNA 가지고서 그 RNA로 카피 뜬 거 얘기한 거고. 알겠지? 이건 복제라고 하고, 이 과정 자체의 이름을 이건 복제라고 하고, 얘는 카피라고 안 하고 전사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 이렇게 RNA 만드는 건 전사라고 해. 이건 DNA 복제, 이건 DNA 전사. 알겠지? 딱 그릴 필요 없어요. 개념 말하는 거. 됐고, 이제 여기만 이제 정리하면 끝. 자, 헥산에 DNA와 RNA가 있다. 이거 계속 한 거지? 넘기보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이다. 여기다 체크해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자, 그럼 밑에 보시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오는데, 네, 이거 봐봐. 디옥시라이보스에 붙은 ATGC랑 라이보스에 붙은 AUGC는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만약에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물어보면 몇 종류라고 해야 돼?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이라고 해야 된다고. 디옥시라이보스에 붙은 A, T, G, C 이렇게 4종류 있고, 라이보스에 붙은 A, U, G, C 4종류 있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8종이라고. 디옥시라이보스에 붙은 A랑 라이보스에 붙은 A는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이라고 하시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이냐 물어보면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야. 디옥시라이보스에 A, T, G, C 붙은 거. 그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이요? 4종이요. A, U, G, C 이렇게 4종이라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답이 8종일 때가 있고 4종일 때가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헥산의 염기 개수를 물어보잖아? 염기를 몇 개라고 해야 돼? A, T, G, C, U 5가지야.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인데 염기 개수 물어보면 5종이라고? 이해 가냐? A, T, G, C, U 해가지고 5종이야. 됐어요. 그럼 마지막 요거 하면 끝이다.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될 때 인산당 염기가 결합되거든? 인산당 염기가 원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대 몇이야? 1대1대1. 근데 결합될 때 특징 봐봐. 인산당 염기에서 위에 인산이 위에 있는 당이랑 연결되는 거야. 잘 보면 아까 이 자리에 O가 없는 H였고 이 자리에 OH 있지 않았어? 네. 이거 반응성 크다고 했지? 이 반응성 큰 놈이 인과 결합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거야, 결합이. 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 있는 OH가 옆에 있는 인산이랑 결합한 거라고. 알겠니?
이렇게 해서 핵산이 형성되면 비율이 바뀌어. 당 하나가 인산 몇 개랑 결합해? 2개. 인산 하나가 당 몇 개랑 결합해? 2개. 당 하나가 염기 몇 개랑 결합해? 이건 1개야. 응? 당과 염기는 1대1이 유지되지만 당과 인산 사이의 비율이 바뀐다고 핵산될 때는. 이때 요 골격 이름을 인산당 골격이라고 한다. 됐다. 문제 다 했고 잠깐 쉬었다 어떻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